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서성환입니다. 전 세계에서 항공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과거 불모지였던 항공 우주 산업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라는 회사인데요. 오늘 더 리더는 카이의 김조원 사장을 모시고 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 과연 어떤 성과들을 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 사천하고 서울을 오가느라고 되게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이제 카이의 신임 사장으로 취임을 하셨고요. 이제 6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소회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동안에 어떤 소회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수출을 네. 하고 있다. 네네네. 이런 말씀들을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고 네. 또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네. 또 작년에 다소의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있었죠. 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과 국민들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이름이 너무 길어서 다들 국민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카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카이가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부터 좀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비행기를 만드는 공장이다 이렇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비행체가 크게 날개가 있는 것인데 네네. 날개가 움직이는 것을 회전익이라 하고 회전익, 예. 날개익 있어서 날개가 예. 네. 고정되어 있는 것을 고정익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회전익은 헬기처럼 날개가 도는 거죠, 헬리콥터. 네. 고정익은 우리가 여객기라든지 전투기라든지 비행기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 회전익과 고정익 두 비행기를 다 생산을 하고 또 우리가 저 창공에 날아다니는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인공위성까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항공우주니까 항공은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는 위성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우리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는 네. 고정익, 회전익을 포함한 비행기와 우주에 발사되는 위성, 그 위성을 발사하는 발사체까지를 다 만드는 종합적인 항공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 뒤에 우주가 붙어있는 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카이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기 전에요. 전 세계 항공산업 현황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까 싶습니다. 항공산업을 흔히 그 인류의 지식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총 결집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중요한지 또 항공산업으로 인한 산업 유발 효과가 과연 얼마나 큰지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총동원된 것이 항공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전자적 지식 또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AI라고 하는 그렇죠. 인공지능 영역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항공산업인데 네. 이 비행기를 만드는 데는 최소한 20만 개 내지 30만 개의 부품 또는 부분품이 네네네.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네네네. 또한 이 비행기는 자동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네, 아주 네. 숙련된 기술자들이 손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미래의 제조업은 네. 크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로봇 분야라든지 네. 반도체, 의료장비 이를 빼고 나면 항공우주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네. 팔고 있는 비행기 한 대가 네네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수출할 때 한 2,000대 정도 비행기 한 대가 2,000대 차 네. 2,000대 정도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행기를 만들어서 파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GDP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지 짐작이 가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2,000대 차를 만들려면 그만큼 인력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인력 역시 이쪽 분야에서 상당수 필요로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지금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우리 카이에스 네. 고용하고 있는 인력만 해도 연구 인력이 약 한 2,500여 명, 네. 생산 인력이 한 2,000명, 현재 한 4,500명쯤 되는데 연말 가면 5,000명을 넘었습니다. 네. 대단히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네. 제가 정확한 지식이 없이 모두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항공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그리 많지 않다.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카이의 위상이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는 뭐 수십 개가 있습니다만은 네. 회전익, 고정익 그리고 위성까지를 포함해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세계에서 한 7, 8개, 10개 미만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카이는 이 세 분야를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세상에서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 중에서는 10위권 안에 네.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한 7위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취임을 하시고 난 다음에 카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취임하기 전에 카이에 요즘 말로 하는 흑역사가 아픈 역사가 살짝 있었던 걸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근데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쇄신하고 개혁을 하고 하시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실은 감사원 사무총장을 역임하신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포청천 같은 이미지가 아닐까 했는데 상당히 온화하신 이미지인데요. 오셔가지고 조직 개편 그리고 시스템 개편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남을 조사하는 사람은 네. 내면이 따뜻해야 네.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네네. 카이의 구성원들은 대단히 우수한 사람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카이의 전신이 우리나라의 5대 재벌 회사인 그에 들어갔던 삼성, 현대, 대우의 계열사 직원들로 입사를 했던 분들이었고 1999년에 3사가 통합을 해서 지금의 카이로 네. 발족된 이후에도 그 수준 이상의 인력들이 모였기 때문에 대단히 그렇죠.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또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하는 네. 그런 조직이었는데 약간의 어떤 개인적 일탈들이 있어서 네.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걱정한 마음을 드렸습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 카이의 직원들 스스로가 네.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 마련하는 기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내부적으로는 조직을 좀 슬림화하고 외부적으로는 카이가 지금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7개국에 145대 정도를 수출할 정도로 네네네. 우수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수출 역량을 키워가려면은 카이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회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 회계 처리 시스템, 미래 전략 개발 이런 부분 모두를 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그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카이의 이제 모토가 필드 매뉴얼, FM에 의한 네. 회사 네네. 이렇게 변모를 하는 것을 주창을 했었고 우리 핵심 팀에서 그것들이 잘 정착이 된 관계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지금은 카이가 완전히 세계적 기준에 맞는 세계적인 항공회사들과 경쟁하는 데 손색이 없는 회사로 탈바꿈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이번에는 카이의 주요 사업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가 해외 여러 국가에 이제 완제기를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수출 성과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군수 분야에 주력하시고 민간 항공기 쪽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기종들로 주로 수출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카이가 생산하는 비행기는 기본적으로 아직은 군수 분야에 필요한 훈련기와 전투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카이는 공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훈련기와 고등 훈련기, 즉 기본 훈련기는 중소위들이 훈련에 쓰는 것이고 고등 훈련기는 대위급 정도가 사용하는 훈련기인데 이 부분에서는 세계에서 아주 탁월하다는 그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7개국에 약 145대 정도를 현재 수출을 했고 또 한 10여 개국과 한 200여 대에 대한 비행기 수출 상담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태국에 우리 고동훈련기를 납품을 하고 또 납품 행사를 치르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육군에서 필요로 하는 이 헬기를 생산을 해서 현재 80여 대를 육군에 납품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물론 육군뿐만 아니라 해경이라든지 해병대라든지 소방청 같은 데서도 저희 수리온 헬기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카이에서 야심차게 개발하는 것이 한국행 차세대 전투기라고 해서 지금 우리 한국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F-16, F-15를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를 개발을 해서 2020년에는 시제기를 만들어서 우리 창공에서 우리가 만든 차세대 전투기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헬기, 민수용 헬기를 개발을 해서 올해 중에 시제기가 나오면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또한 판매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민간 헬기까지 곧 내놓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개발이 다 돼서 시제기 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탐색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60인승 내지 100인 정도가 탈 수 있는 중형 민수기 개발을 착수하려고 그 탐색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요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역설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카이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던 계기가 우리 국산 헬기 수리온에 대한 감사 결과 뭐가 문제가 좀 있다더라 아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좀 알게 되신 것 같은데 이게 결함 문제가 어떻게 판명이 났고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는 거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 카이가 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모두가 처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약간의 실수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셨던 수리온의 체계 결빙 문제는 영하 35도의 기온에서 30분간 결빙이 되더라도 비행기를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조건이었는데 그게 저희들이 약간 미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미시간 주에서 오데오크 부근에서 이 실험을 다시 했는데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수리온의 체계 결빙 문제를 비롯한 수리온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사로도 좀 다뤘던 것 같아서 제가 얼핏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APT 이게 그러니까 Advanced Pilot Training 미국 공군의 차기 아까 말씀하셨던 고등훈련기 같은데 이걸 우리가 지금 미국에다 수출하기 위해서 입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 말씀하신 미 고등훈련기, 미국 공군에서 필요한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은 2018년에 시작을 해서 2034년까지 약 16년간 351대를 공급하는 사업인데 큰 사업이네요. 상당히 미군으로 보면 큰 사업이고 한데 여기에는 주 입찰자는 미국에서 보잉이라는 회사 그리고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드라는 회사 세 회사가 입찰을 하게 되는데 저희 카이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와 로키드 마틴은 90년대부터 비행기 개발에 관한 여러 가지 협력을 해오는 상호 협력 회사인데 저희 카이가 로키드 마틴과 손잡고 이 사업을 따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카이에서 개발한 이 T-50이 주력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우리 T-50 훈련기는
9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약 10년 전에 네. 정부에서 납품을 해서 우리 한국권에서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고 네네네. 또 세계 7개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 성능이 입증된 것이라서 성능 면에서는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네. 아마 5월 중에 결판이 날 걸로 생각을 하고 네. 또 저희들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LCC라고 하죠. 저비용 항공사들. 항공기를 많이 도입을 했는데 문제가 이 항공기도 자동차처럼 주기적으로 정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봤더니 우리 시설이 부족한지 해외로 가서 받고 오기도 하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MRO 사업이라고 했던가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만 이렇게 항공 정비 사업도 카이가 이제 맡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기계든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자동차도 1급 정비 공장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수리를 하게 되는데 비행기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행기를 전문적으로 정비하는 1급 정비 공장이 그동안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우리나라에도 비행기를 전문적으로 정비하는 회사를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 그 결과 네. 우리 카이가 네. 그 대상 회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법인을 설립을 해서 네. 12월부터 12월. 네, 정비를 시작하려고 착실히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어제 전문 인력들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카이가 7월에 법인 설립을 하고 전문 항공 정비 업체로 지정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네. 전문적으로 항공기를 정비하는 회사가 탄생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항공기 정비 사업은 대단히 항공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비 사업은 모두가 네. 자동화가 아닌 손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많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그동안 엔진이라든지 랜딩 기어와 같은 이런 중요 부품들에 대한 수리를 전부 외국에 맡겼는데 네. 앞으로 한 2025년까지는 우리 카이에서 전부를 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서 네. 우리 항공기에 대한 안전도 책임지고 그렇죠.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외화 획득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카이의 노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시겠다. 특히 MRO 부분에서도 또 새로운 일자리도 나올 것이고 오기 전에 제가 기사를 좀 봤더니 상반기 중에도 신입사원을 채용을 꽤 늘리겠다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계획들이 어떻게 되는지 카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젊은 일자리를 희망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이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 카이에서는 올해 MRO에 필요한 인력을 포함해서 약 700명을 신규 모집을 합니다. 이 신규 모집은 이미 시작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인력들이 우리 카이에서 이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기술을 축적해 나간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인력 확보를 해 나갈 것이고 이어서 우리 이 카이만이 한국 항공우주 산업을 책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양한 전문 분야의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설립이 되고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카이가 인력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을 위한 부문에도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카이와 협력하는 협력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사회와 공생하고 공존해 나가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카이에서는 사회공헌 사업으로서 서부 경남 약 11개 시군에 1년에 한 20억 정도의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 사회 복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해주셨던 MRO 사업을 하려면 비행기들이 결국 경남 사천 카이 본사로 와서 그쪽에서 정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MRO 관련된 클러스터가 그쪽에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경남 사천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이 좀 있겠어요? 카이의 성장이? 예, 정말 카이 입장에서 보면 이 서부 경남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금 과장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울산을 중심으로 한 석유화 산업에서 창원을 중심으로 한 기계 선박사 조선 산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미래는 이 서부 경남 사천, 통영, 고성, 하동, 진주를 포괄하는 서부 경남에서 항공 산업의 시대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사천시와 경상남도에서 합작을 해서 17만 평 정도의 항공 MRO 단지를 조성을 해 주셔서 지금 부지 매입 단계에 있어서 정말 지원이 잘 되고 있고 또 사천 전체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날 정도로 항공 클러스터 조성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천, 고성,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부 경남이 아시아권에서 정말 손꼽히는 항공 우주 산업 단지 클러스터화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요즘 그쪽 지역 인근인데요. 조선 쪽 업황이 좀 안 좋고 또 자동차 쪽도 뭐 공장 폐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역 경제에 나쁜 영향이 예상되는데 부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시는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쪽 지역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을 들으면서 시간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 한국 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2030년까지는 매출 규모를 20조 원으로 증가시키고 세계 5위권 내에 항공우주업체로 성장을 시킬 수 있도록 카이의 전 구성원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 카이에 대해서 늘 격려해 주시고 또 준엄하게 꾸짖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계 초인류 항공우주 기업을 꿈꾸며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을 선도해오고 있는 카이의 노력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김정은 사장이 그리시는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의 멋진 미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카이 김정은 사장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